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상생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하기관들. 그 산하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 지금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창업의 문턱을 낮춰주는 곳, 창업진흥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창업을 응원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곳. 창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 적절한 지원을 하는 창업진흥원.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을 응원하는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을 만나봅니다. 상생으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말하다. 자, 오늘은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업진흥원, 말 그대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곳일 텐데요.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기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창업진흥원은 그야말로 창업을 진흥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각종 창업 정책을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면은 그 정책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창업진흥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진원은 이제 창업을 이렇게 창업을 촉진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경쟁을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10년 전에 창업진흥원이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3년 후인 2011년에 창업 지원 전담 조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창업 전 단계였죠.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창업 초기 단계 창업자, 그리고 도약 단계, 성장 단계, 도약 단계, 그 모든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열풍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전통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각종 은행이랄지 이런 거 자동화에 따라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히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 창업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다시 키워나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깨에 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야말로 또 요즘에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이 좀 어떻게 보면 화두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창진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그 활성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최근에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가 됐었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 중에서 저희 창업진흥과 관련되는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른바 오픈 바우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이 오픈 바우처 프로그램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한 지 6개월 미만 되는 이제 기술 창업의 경우에 이제 한 팀당 이제 최대 1억 원, 평균적으로 한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 바우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 바우처에 해당하는 그 한도 내에서 이 창업자가 그 창업과 관련된 그 사업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시제품을 산달지, 아니면은 그 우수한 개발자를 영입해서 인건비로 쓴달지, 이런 데 이제 쓰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 모든 창업자, 예를 들어 치킨집 차리는 사람한테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 창업에 한해서고 39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기술보증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기술보증보험, 기술보증기금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고가 나갔으니까 지금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본 적이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픈 바우처고 예. 또 이제 서비스 회계, 재무 회계 서비스 바우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초창기 때는 그 사람도 많지 않다 보니까 창업자 본인이 직접 그 회계 장부를 써야 되고 세무 신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회계 대행을 해준다 할지, 뭐 회계 컨설팅을 해준다 할지, 뭐 장부 뭐 대신 해준다 할지 이런 세무 회계 쪽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100만 원, 3년 동안 300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게끔 바우처를 제공하거든요. 그 바우처 한도 내에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창업한 지 3년 이내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들자면은 포스트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팁스, 네. 포스트 tip스. 팁스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이거는 네. 뭐 기술 창업을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팁스 팀에 대해서 그 팀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팀들이 도약을 하려면 스케일업을 하려고 하면은 뭐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해야 되고 그렇죠. 판로도 뚫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팀들한테 2년 동안 최대 5억 원. 5억 원. 네, 2년 동안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겠죠.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해주실 텐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창균원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26가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할 정도인데 이게 창업 준비 단계 이쪽에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창업 초기 단계, 네. 그리고 창업 도약 단계, 네. 이 단계별로 세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창업 준비 단계 그 단계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오픈 바우처라는 것도 일종의 그 창업 준비 단계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기존에 해오던 것 중에 뭐 청소년 비즈쿨이랄지 그다음에 창업 에듀, 그다음에 네. 대학 기업가정센터, 기업가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창업 준비 단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요. 창업 그다음에 그 초기 단계 창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는 그 창업 선도대학, 스마트 네. 창업 벤처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 도약 단계, 단계. 도약 패키지로는 이제 그 창업 도약 패키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팁스 프로그램, 팁스 글로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창업 도약 단계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창균원이 직접 이렇게 그 몇 군데 인큐베이팅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판교 창업존,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의 누림터 이런 것들 몇 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의 모든 창업 지원 정책을 한 군데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K 스타트업 사이트입니다. 그것도 운영을 하고 온라인 법인 등기도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단계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한두 가지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준비 단계 청소년 비즈쿨이라 그러면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들이 연간 한 46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기업가 정신 교재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또 교사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각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합니다. 그 연말이 되면은 저희들이 올해는 저기 킨텍스에서 페스티벌, 네. 비즈쿨 페스티벌도 열 계획입니다. 근데 되게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커서 나중에 창업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 21세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그 도전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정신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 단계에는 저희 이제 창업 선도대학, 저희들이 전국 43개 대학을 창업 선도대학으로 선정을 해서 그 대학을 거점으로 해서 그 대학에 인접해 있는 뭐 학생들이 할지 아니면 석박사 교수님들, 그다음에 학교 인근에 있는 일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실시하고 업무에 필요한 공간도 제공하고 창업 지원 자금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는 이제 도약 단계 창업한 지 한 3년 내지 한 7년 정도 그 단계 되면 대개 그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에 이제 직면해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판로를 뚫고 뭔가 수출도 하고 매출도 올리고 이익도 내고 이제 그런 단계이거든요. 굉장히 돈도 필요하고 그런 시점이에요. 이때
한 번 더 지원해준 그 프로그램이 이제 도약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한 1,000개 1,000개 기업, 1,000개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10개월 동안에 평균 한 기업당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도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짠 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 또 실패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네, 많죠. 그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 이제 제도약 패키지, 예. 창업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기 위해 여러 번 저희도 이제 나와서 제도약 할 수 있는 합격을 위해 여러 번 창업 도전하고 재기 프로그램을 하고 우승을 있는데 이게 다음으로 한번 실패한 기약하리라.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끔 실패와 재도전을 선정을 해서 통해 자금을 성장하고 지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실패 후 재도전으로 100억 매출의 CEO가 된 김봉진 대표.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창업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게 시작 단계이건 실패를 했건 뭐 지금 막 하고 있는 분이시건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은 분들, 그분들이 뭐 다 성공을 하시고 뭐 반응도 좋고 이러면 저희도 참 기쁠 것 같은데요. 그 우수한 성공 사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뭐 성공 사례들을 쭉 모아놓은 자료를 제가 보긴 했는데 제가 네. 다 기억하지는 못해. 이제 창조론제 등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잘 기억은 못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가산단지에 있는 세계로 누림터 저희들이 직영하는 그 인큐베이팅 공간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그 집닭의 박성민 대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박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아마 40대일 텐데 창업을 해서 완전히 실패를 하신 분이에요. 창업 실패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자기 이름으로 그 창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그때 그 누림터에 입주를 해서 저기 창조론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 머무는 동안에 사업을 엄청 키워서 지금은 올해 같으면 연간 매출 100억이 넘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기업가치 한 1,000억 이상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민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재도전을 지원하는 창조론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팀이어서 저희들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네이버가 인수한 드라마인 컴퍼니라는 회사 있죠. 그게 우리 명함관리 서비스하는 리멤버 그 서비스를 하는 업체거든요. 그 업체도 20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죠. 거기에 팁스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던 팀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인수한 그 키즈노트라는 팀은 창업 선도대학에서 지원을 받았던 그런 팀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저기 상암동이 아니라 거기 상암동이죠. 그쪽에 있는 그 저희들이 운영하는 스마트 벤처 캠퍼스가 있습니다. 엄니테를한테 맡겨서 하는 스마트 벤처 캠퍼스. 거기 갔는데 거기 벽에 이렇게 그 길을 거쳐간 졸업 기업들의 이름이 쫙 붙어 있어요. 그걸 제가 쭉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창업계에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는 팀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 창업계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 지원을 받은 팀, 정부 지원을 안 받은 팀, 정부 지원을 못 받은 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정부 지원을 받은 팀들, 이게 정부 지원만 받는 게 아니고 또 투자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인큐베이팅 공간, 저기 엑셀레이터 이렇게 여러 군데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만이 지원한 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팀들은 많지 않아요. 많은 것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제가 스마트 벤처 캠퍼스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팀들은 정말 곳곳에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이 잘 됨으로써 그러니까 창업에 성공함으로써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제 지원한 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7, 8년 전에 네이버에서 디자인 일을 했던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그 배달민족을 했잖아요. 지금 7, 8년 정도 됐는데 지금 직원이 700명 내지 한 800명 정도 돼요. 올 연말이면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한 창업기업이 하나가 나오면 일자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 개 보급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중대한 사안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창업진흥원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대응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창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한 팀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4차 산업 관련 팀이. 그게 2016년에는 한 20% 정도까지 올라갔고 작년에는 한 20 내지 25%, 올해는 25% 이상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기술 창업 지원해주는 민간 공동으로 기술 창업 지원해주는 팁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작년 말 현재 431개 기업 중에서 300개 이상,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70% 이상이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이면은 그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주기도 하고 우대하기도 하고요. 그 창업 선도대학 아까 프로그램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그 대학 주변에 학생이나 일반인이 창업을 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얹어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이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자기 제품에다가 이게 적용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이제 우선 잘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제조업을 하는 창업기업이 4차 산업 관련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고도화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융합 창업 세대융합, 그게 장년하고 젊은 층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세대융합 창업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70% 이상을 4차 산업 관련 분야에서 팀을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아예 이제 채점표죠. 거기에 아예 그게 이제 배점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전 창업을 할 때도 이게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됐다. 그러면은 아예 점수를 2점을 더 줍니다. 가점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팀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또 팀을 선발할 때도 4차 산업과 관련이 됐다. 그러면 점수를 더 준달지 이런 식으로 우대를 해주고 있고요. 뭐 자연적으로 이 관련 4차 산업 관련 비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그쪽이 더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제조업체도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들을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인력을 도입한다거나 했을 때 금이 나온다. 그렇죠. 예. 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이것으로는 경쟁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어느 순간에는 경쟁 한계에 도달했다 싶으면은 거기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결합시켜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아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점차 고도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창업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든가 네. 창업을 또 이제 시작하고 있고 막 스타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창진원의 향후 계획과 또 그분들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창업진흥원의 앞으로 계획은 저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창업계하고 그 창업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하고 그 중간에 이제 창업진흥원이 있는데 창업진흥원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창업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진원이 이 창업계의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정부에 전달해 줘야 되고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끔 또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옛날에는 창업해가지고 망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근데 창업 생태계라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자기 돈, 또 은행에서 융자받은 돈, 이거 가지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되면은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본인도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하다고 판단된 팀한테 대해서는 벤처캐피탈, 엑셀레이터, 그다음에 엔젤 등이 투자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창업 단계별로 엔젤 투자 받고 엑셀레이터 투자 받고 또 VC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해서 데스밸리를 넘어가게 된다면 이 자기 돈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하고 달리 창업에서 실패하면 폐가 망신하다. 이거는 이제는 그런 말은 더 이상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려고 하신 분들은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하면 받아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망하다고 판정됐으면 어떻게 이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안만 생각이 된다면 훨씬 더 길이 쉬워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정부 지원이 워낙 다양해서 이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거를 한 군데 모아둔 곳이 있습니다. K 스타트업, K 하픈하고 스타트업 go.kr.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정부 지원과 관련해 모든 정보가 그곳이 한 곳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자기한테 자기 단계에 가장 적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 지원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창업을 진흥하고 또 창업을 권유하고 창업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젊은이들한테 창업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창업은 누구나 창업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한다? 이런 사람들은 창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 나는 꼭 창업하고 싶다. 그런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 바닥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만 보고 대기업 이렇게 취업하려고만 하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데 21세기 산업혁명 시대에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지금 잘 나가는 산업이라도 어느 순간에 벼랑 끝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노키아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21세기에는 해군의 시대가 아니라 해적의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에서 그걸 도전에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풍랑과 같은 이 파도와 같은 것을 즐기면서 탈 수 있는 해적과 같은 사람들을 원하는 시대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좀 더 과감하게 도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전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가 뭔가 가슴에 탁 와 박히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